안녕하세요. 서초동 법무사 김철중입니다. 저는 현재 법무사업, 행정사업, 공인중개 사업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요. 법무사 시험, 행정사 시험, 공인중개사 시험을 다 시험으로 합격했는데 다 고득점 해가지고 차석이나 고득점을 했습니다.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빨리 붙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어, 주위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물으셔가지고요. 제가 소개하는 방법이 다 맞, 어,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법무사 시험 가르쳐 드릴게요. 1차 시험이든 2차 시험 과목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도 1차 시험만 10번을 붙고 2차 시험 지금까지 합격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법무사 공부만 20년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사시도 마찬가지고 결국엔 합격 못한 사람만은 1차만 여러 번. 그래서 저도 사시 공부를 오래 했었지만 요령껏 공부해야 돼요. 사시 공부할 때는 사실 요령이 없었어요. 그래서 1차는 여러 번 붙었어도 2차 시험을 통과를 못했는데 법무사 시험은 행정사 시험, 공인중개사 시험, 투자상담사 1종, 2종, 공경매사, 권리분석 실무사, 어, 그리고 경비지도사, 주택관리사고 뭐 여러 시험 같은 거는 1, 2차 동차로 항상 다 붙었어요. 법무사 시험도 어, 행정사 시험, 공인중개사 시험 다 동차로 한 번만에 붙었는데 요령이 있어요. 요령. 어, 1, 1차만 붙어가지고는 2차를 합격 못하면 자격증 안 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1차와 2차에 공통되는 과목, 가장 어렵고 공부 많이 해야 되는 과목은 1차 때 2차 수준을 공부하셔야 돼요. 어, 법무사 시험 같으면 그 민법하고 부동산 등기법은 1차에도 나오고 2차에도 나와요. 그 민법은 사실 어, 1차는 쉬워요. 근데 2차 민법은 진짜 어려워요. 사실 수준 이상으로 나와요. 문제 되게 지엽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1차 공부만 생각하고 그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애들이 법무사 시험 되게 우습게 보거든요. 아, 이거 법무사 그 1차 우리보다 더 쉽다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2차가 있기 때문에 엄청 어렵고 1차도 범위가 많아요. 전범위예요. 민법 총시, 물권법, 채권 총론, 채권 강론, 친족법, 상속법. 근데 공인중개사는 민법은 민총하고 저 채권법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 그렇게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민법은 2차 생각해가지고 케이스 그 케이스를 공부하면 물론 그 수험 공부는 사시도 그렇고 법무사 시험도 그렇고 그 정도 책이 아무리 케이스로 나오는 건 실무에 나오면 그걸로 풀리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 정도 수준으로는 나한테 일이 안 와요. 내한테 일이 오는 거는 변호사든 법무사든 돌고 돌아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 나한테 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력을 많이 길러야 되고요. 실무에서는 그 수험할 때 그거보다는 한 10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수험 수험 때 그런 거를 많이 리글 마인드를 길러놓으면 어차피 그 기본 이론의 판례에 어, 내가 응용하면 되거든요. 수험은 채권자 취소권 공부하면 그 채권자 취소권 관련해서 뭐 케이스가 나오잖아요. 근데 실무는 그렇지 않아요. 답이 없어요. 손님이 왔을 때는 모든 제도, 민사, 형사, 가사가 넘나들고 민법 안에서 많은 제도가 넘나들고 종합적으로 그 컨설팅을 해줘야 돼요. 상담을 제대로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설명을 위반으로 나중에 일 잘못되면 소송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손해배상하는 사례도 많고요. 그래서 그리고 등기법은 1차 때 2차까지 생각해서 2차 케이스 어, 등기 신청 서류 이런 거 잘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실무 나와서 하나도 못 해요. 그거
뭐야 실무 등기는 간단한 것도 있지만 어려운 것도 많아요. 간단한 이런 한 거는 이미 법무사들이 그 은행이든 거래처가 다 있어요. 뚫기가 힘들기 때문에 개인 손님들은 막 해결 안 되고 어려운 거 와요. 그리고 등기법 그러고 민사집행법은 2차에는 없지만 1차에 있는데 배점이 높아고 깊이 공부해야 돼요. 그 실무에 나오면 그 소송은 변호사도 하기 때문에 내 한 돈 즉 그 보수가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고생해도 돈이 안 되는데 경매나 강제집행, 재산 명시, 채권 압류 전부 그리고 그 보증금 뭐 압류도 보증금, 은행, 통장, 정권, 보험, 배당금 되게 많고 특수한 사건들을 많이 할 줄 알아야 돼요. 주식도 출자증권이나 그 정치된 거, 그 다 단계마다 다르고 그걸 집행할 수 있는 것도 달라요. 그런 걸 많이 해놓으면 돈이 돼요. 그 경쟁력이 있어요. 법무사들도 그 변호사보다 더 잘하는데 이런 강제 집행은 어 법무사 중에도 그걸 특화되게 이렇게 잘하면 돼요. 물론 종합적으로 다 잘해야 돼요. 그 소송이든 뭐든 그리고 배점 낮은 것도 등한시하면 안 되고 그 공부를 해놓으면 실무에 나서 도움돼요. 살살살살살 해야 되고 배점 많고 1, 2차 있는 거는 집중적으로 하고 그 요령껏 공부해야 돼요. 그 과목당 이렇게 탁탁탁 쳐가지고 우리 때는 십몇 년 전에는 커트라인만 86점, 87점 이랬어요. 과목당 한 개씩 들으면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커트라인이 60점도 안 되고 이러잖아요. 그 그럼 문제가 지문이 길다는 얘긴데 이럴수록 요령껏 어떻게 배점 요거는 이래 하고 어차피 민법이나 그 민법 이런 거는 2차도 있기 때문에 사법시험 수준 이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로스쿨보다 더 어렵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때도 사실 부근가기권 2차 시험은 나왔었어요. 그때 그 출제위원이 사법연수원에 교수님이 부장검사, 부장판사들이 출신하셔 가지고 그 사시 합격하고 연수 받으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는 수준으로 냈어요. 법무사 어려웠었죠. 근데 지금 더 어려워졌죠. 거기 보면 대한민국 최고 시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로스쿨보다 더 어리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어려서 커트라인도 낮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실력이 있으면 다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리고 무식하게 공부하면 안 돼요. 양을 막 늘리고 이 책 저 책 보면 사람이 다 그 준비하는 사람들이 다 천재적이고 공부 하나는 자신 있었기 때문에 나이 먹고 시험 보러 오는 거걸랑요. 어 그래서 그 나만 똑똑한 게 아니고 남도 다 똑똑해. 다 학교에서 수재에 1등 하던 사람들이 다 법무사 시험 준비하러 와요. 그래서 그 나이 먹었다고 무시하면 그 사람들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뜯어보면. 그래서 그 요령껏 있잖아요. 한 책을 집중적으로 계속 반복해야 돼요. 반복은 신의 경지 이렇게요. 이 책, 저 책, 세 책 하면 남들 한 책을 집중적으로 10번 볼 시간에 3번밖에 못 보잖아요. 똑같은 천재적인 머리라도 누가 유리하겠어요? 기억이 범위 작은 걸 다 막 돌린 게 나아요. 그 어차피 2차까지 있는 거는 깊이 공부를 하되 깊이 해놔야지 2차 때 동차로라도 나머지 과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 날 때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까지 소송법까지 공부를 해놓으시면 또 도움이 많이 돼요. 만약 1차 때 요번에 안 됐더라도 2차 때 그 민사형법, 형사소송법, 형법 이런 거를 공부를 해놓고 하면 그 동차 기간에 바짝 2달 하면 다음에는 1차 붙으면서 바로 붙을 수가 있어요. 제가 동차로 붙었을 걸요. 그리고 뭐 가족관계 증명 등 뭐 공탁, 비송 이런 것도 등한시 말고 해놓으면 재밌게 해놓으면 실무에 도움 많이 돼요. 그, 그 수준으로 사회 나서는 법무사 하면서 그보다 더 어렵게 나요. 공탁이 시험 볼 때는 되게 쉽잖아요. 점수 따기도 만점 받기도 쉽고 근데
실무 나오면 이게 돈이 움직이는 거라 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 같은 경우도 중국인이 중국 상대로 공탁하는 거, 외국인 공탁 특례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그 단순한 건 안 나요. 뭐 그 임차인이 사망할 때 그 임차인 사망을 인한 변제 공탁 이런 것도 그 실무에서는 그 사망했으면 그거 계약서 가지고 이제 그 공탁을 먼저 한 다음에 죽은 사람한테 그 보증명령 받아갖고 가족관계자면서 상속인 다 파악한 다음에 그 초본까지 해가지고 상속 지분별로 해야 되거든요. 그 분할 채무이기 때문에 그, 그런 것도 해갖고 혼합 공탁이나 외국 공탁 이렇게 어렵게 나와요. 실무에서 굉장히 쉬운 사건은 나한테 하나요. 자기 아는 동네 가지. 그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돼갖고 법무사가 실력만 있으면 외국에서도 연락 오고 지방에서도 연락 오고 다 그래요. 내가 실력을 못 갖추고 영업력이 없어서 돈을 못 버는 거지. 자기가 영업력만 있고 실력만 있으면 돈은 따라오고요. 그렇다고 내가 뭐 돈 많이 버는 건 아닙니다. 저는 봉사 차원에서 많이 해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법률 서비스 봉사 대상을 받았고요. 그 법무사 변호사 통틀어서 1명 주는 상이고요. 올해 6월 달에는 시청에서 대한민국 선한 법조인 대상도 받았어요. 그리고 11월 4일 토요일은 그 국회의원 표창장도 받습니다. 그 법무사든 변호사든 밥 세끼 먹으면 되고 돈을 많이 벌 필요는 없고 다 어느 정도는 살 수 있습니다. 그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요령껏 있게 한다는 게 공부 좀 해만 샤샤샤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 배점이나 1, 2차 공부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집중할 거는 선택과 집중이죠. 내가 여기 고득점 할 걸 선택 집중. 2차도 마찬가지예요. 평타로 가고 두 과목 정도는 내가 고득점 해야겠다고 깊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머리는 한정되기 때문에 다 책을 다 할 수는 없어요. 머리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본서로 다는 알되 왜냐하면 브리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중요한 거는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 2차 공부하는 방법이고요. 객관식은 골고루 다 해야 되고 그리고 행정사 시험은 한 3, 4개월 했는데 1차는 한 달, 2차는 그 동체 기간이 2, 3달 되걸랑요. 그것도 이제 그 행정법 이런 걸 많이 알아야 돼요. 저는 사시 공부해가지고 그런 걸 많이 해서 공인중개사도 며칠 안 하고 동차를 합격할 수 있었고, 행정사도 그 행정절차법, 행정법 이런 게 지식이 있어가지고 한 달 해도 됐는데 사실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법대 나오고 거의 30년 가까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고, 보통은 법무사는 내가 봤을 때 3, 4년 잡아야 되고요. 빠르면 행정사는 한 1년 정도나 6개월 잡으면 좋고 공인중개사는 6개월이나 1년 정도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 우리 때도 물론 어려갖고 몇 퍼센트 못 풀고 이랬어요. 20년도 넘었고 이랬죠. 저는 그 그때도 학원 같은 데서 사람들이 사시 수준을 한다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고 민법도 요령껏 100점 맞을 필요 없어요. 어차피 1차 60점만 맞으면 되고 2차도 60점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도 그 그 민법 80점만 맞고 그 부동산 학회로 40점 까랑만 면하면 60점 되잖아요. 2차 시험도 고르게 내가 중개업법이나 내가 이제 고득점 할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마련해 놓고 그 공법 같은 거는 범위가 많고 어릴 걸랑요. 그래서 고득점보다 평타로 까락 면한다는 작전으로 가시면 되고요. 행정법도 2차 같은 경우는 남들 달달 외우기 때문에 작은 범위를 요약된 걸 가지고 반복을 해갖고 다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그 가능하고요. 그
2차 시험이 진짜 위험한 거는 찍어서 공부하는 거예요. 찍어서 공부하면 그거 안 나오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진짜 바보 같은 짓이고, 2차 시험은 무조건 특 A급에서는 안 나와요. 특 A급은 나오기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나오면 남들 다 공부했기 때문에 나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방어하는 자세로 40대도 그랬고요. A급은 공부하는 거고요. B급에서 성패가 결정돼요, 보통. 어, 내가 잘 쓸 수 있걸랑요. 골고루 다 해야 돼요. 2차 시험. 그러면서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집중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요령껏 이렇게 작전을 세우고 안 하고 전체적으로 다 100점 맞게 공부하면 머리가 터져 나가기 때문에 합격할 수가 없어요. 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제 자신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 요령껏 제가 사시 공부를 못 해가지고 2차 시험에서 번번이 떨어지는데 어, 공 제가 구체적으로 뭐 수입이나 이런 거는 말할 수 없지만 어, 중요한 거는 잘 먹고 잘 사니까 다들 어, 열심히 공부하셔서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서초동 법무사 김철중입니다.